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2장 결단.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길.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 살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지미 카터가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대영 제국이 파업으로 침체의 길을 가고 있었던 때 비디오 게임 요다와 팩맨이 대유행을 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브루실즈가 맨살에 켈빈 클라인 청바지를 입고 광고를 하던 시절을 기억하는가? 이란에서는 야아톨라 호메이니가 집권하여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폴란드에서는 그단스크 조선소의 전기공으로 일하던 레이 바웬사란 사람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했다. 바웬사는 집권 공산당에 대항해서 일어서기로 했다. 그는 동료를 파업으로 이끌었고 회사는 그를 직장 밖으로 쫓아냈지만 그는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장벽이 무너졌는가. 존 레넌이 살해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가? 또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하여 사방 390제곱킬로미터가 황폐화되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미국 하키팀이 연전 연승하며 소련팀이 이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가 1980년대였다. 잠시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곁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가? 그때 우리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위상은 과거에 우리가 원하던 것인가?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는가? 1980년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학교 다녔겠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일지 모른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결심한 미래를 실현하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궁극적인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는 틀림없이 10년 후 미래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그때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무엇에 이바지하며 살고 있을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다. 시간이 모두 지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자신의 10년 인생을 설계할 때이다. 우리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느새 새 천년의 21세기가 우리 앞을 펼쳐져 있다. 우리는 10년 후에 가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인가?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황하고 있을 것인가? 1980년 초 나는 19살의 풋내기였다. 나는 그때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한 친구도 없었고 나를 이끌어줄 스승도, 명확한 인생 목표도 없었다. 나는 뚱뚱한 몸으로 허둥대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줄 거인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인의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채 1년도 걸리지 않고 거인의 힘을 이용하여 내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거인의 힘은 자신감을 키우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해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힘이었다. 또한 건강을 되찾으려고 그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체중을 17kg이나 빼는데 성공했다. 또 그 기법을 이용하여 꿈에 그리던 여자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기법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던 내 수입을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벌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기법은 부엌이 없어 화장실 욕조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던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던 나를 델마르 성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저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단지 간단한 차이점 하나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다고 외롭게 느꼈던 나에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위한 공헌할 기회를 얻게 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기법이었다. 나는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설명했다.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남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에 달렸다. 행동이 달라야 결과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과거의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방향은 종착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한번 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결과가 인생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우리의 미래,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을 결정짓는 것일까? 무엇이 행동의 아버지일까? 내가 늘 암시해온 대로 해답은 물론 결단의 힘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격을 맛보거나 험한 시련을 맞게 되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단에서 비롯된다. 나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믿는다. 지금 내리고 있는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현재의 감정 상태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자. 그때 다른 결단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못한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른 결단을 내렸다면 현재의 삶과는 판이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지었던 순간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는 지난 10년 사이에 결혼이나 이혼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수도 있다. 강의 테이프나 책을 사고 세미나에 참석한 결과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이를 갖기로 할 수도 있었고 일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집이나 사업체를 사는 것도 결단일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포기하는 것, 금연을 결심하는 것, 이민이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등의 모든 것이 다 스스로 내릴 수 있었던 결단이다. 그러면 이런 결단들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비극적인 감정, 좌절감, 불공정한 느낌, 절망감 등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그런 감정을 경험했다. 만일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때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는가? 벽을 뛰어넘어 끝까지 밀어붙였는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해버렸는가? 그런 결단들이 어떻게 자신의 현재 삶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환경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가문이 훌륭하거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새로운 결단을 내려 한계를 극복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문이나 책에서 보기도 하고 방송에서 자주 접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결단만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반드시 무엇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것이었다.